대표님들, 서울에 집 팔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에 집을 팔면 세금이 82.5%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파시겠다고요? 이제 다주택자를 지켜주던 세금 방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무사님, 이 기사 진짜예요? 서울에 집을 팔면 세금이 8억 나온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8억 2,500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요. 사실상 국가랑 공동사업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공동사업이라고 봐도 재밌겠네요. 그 다주택자분들 사이에서 5월 괴담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5월 넘어가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집을 팔고 갈아탈 수도 없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문이나 괴담 같은 게 아니고요. 팩트라서 좀 무서운 건데 지금 5월 9일 이후,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서울 내에서 집을 양도하게 되면 엄청나게 중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5월 9일 이후에 집 팔 생각 있으시죠? 네, 이제 유예 끝났고요. 진짜 중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작년에 부동산 대책 변경된 거 기억하시죠? 조정 대상 지역이란 개념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용산이랑 강남 3구까지만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로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어디를 가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죠. 정말 그러더라고요. 서울 지도를 보면 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것 같아요. 거의 지뢰밭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결국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세금 얼마 남아?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부동산 팔았을 때 과세표준이란 게 있죠. 과표 하는데 이 과표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지금도 최대 45%까지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었어요. 기본 세율이 45%고 거기에 이제 2주택, 3주택 이렇게 다주택인 경우에 좀 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2주택자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다. 만약에 2주택자다 그러면은 20%의 세율이 추가로 이제 중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주택자다 그러면은 30%의 세율이 추가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 세율 45%에 그다음에 중과세율 최대 30%에 네. 그다음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거기 전체의 10%니까 네, 총 75%에 10%면 82.5%까지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내가 다주택자, 3주택자인데 15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15억 원의 과표가 나왔다. 세금으로만 단순 계산하면 11억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거 다 내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양도가액이면 아마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엄청 쌀 거예요. 그것까지 다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거는 진짜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러면 서울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집이 있어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만약에 지방에만 집이 있는 다주택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타격이 없으시겠지만 지방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동두천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서울 집을 판다고 하면은 20%로 중과가 될 거잖아요. 그럼 최고 세율 기준으로는 71.5%까지 과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반이 넘는 거네요. 뭐 예전에 절반은 세금이다라는 말 하시던 분들 많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복에 겨운 얘기였는지 처절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절반이 넘는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이 규정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이게 원래 04년도에 있던 규정이었어요. 04년도에 들어왔다가 폐지됐다가 2017년에 부활을 했던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 전 정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적용 안 시키겠다라고 사실상 일시 정지를 시켜놨던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정지, 일시 정지를 시켜놓은 거네요. 근데 이 일시 정지마저도 이제는 해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시기는 26년 5월 9일 이후 26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5월 9일이라는 기준은 잔금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계약일 기준일까요? 여기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세율이나 보유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양도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 되는데 대금청산일은 잔금일이죠. 그래서 원칙은 잔금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5월 9일 이전까지 잔금일을 맞추시려면 빠듯하시겠네요. 근데 잔금일 기준이 원칙이긴 한데 지금 기사 보니까 뭐 최소한 5월 9일 이전에 계약이라도 해놨으면은 잔금일이 5월 9일 이후라고 할지라도 뭐 중과 적용 안 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물론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잔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다 봐주겠다. 네, 정부 의지가 사실 지금 엄청 강력해요. 근데
그럼에도 한두 달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초반에 올라왔던 기사들을 보면요, 한두 달 정도는 더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확정된 건 없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중과 종료 자체는 확정이다 라는 거고요. 뭐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희망회로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한두 달 더 연장해준다 한들 그 사이에 매수자가 나타난다는 뭐 확신도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에 기대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판단 하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주택자의 좀 생존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나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내 자산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나의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정된 거는 26년 5월 9일까지만 유예를 적용해주겠다잖아요. 근데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거니까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잘 보시고 계시다가 언제 팔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법을 좀 잘 지켜보라는 말씀이시네요.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요, 세액을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때 팔았을 때는 얼마가 나오고, 중과 이후에 팔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아셔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케이스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요, 준비하는 만큼 절약됩니다.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요, 세무법인 서울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